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예고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미 이제 구매를 해서 많이 읽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의 저자이신 최영기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를 위해서 먼 길 와주셨는데요. 오늘 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도 사실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강의일 거라 확신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여러 학부모님들이 우리 수학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수학이 뭐고 또 우리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감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에 감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든가, 또 아니면 또 굉장히 또 그 멋진 시 규절을 본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동의 원천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 때, 이럴 때 저는 감동을 느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로 수학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도 그렇고 수학을 종사하고 수학을 한다 그럴 때 수학에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감동을 할 수 있는 요소인가, 수학이 첫 번째, 그게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동할 거리가 없는데 감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수학이 그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그러면 수학이 만들어진 이런 과정을 보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어떤 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천재들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천재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적당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서, 자기 청춘을 걸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그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후학들이 냉철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수학 내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학의 내용은 대단히 감동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감동스럽게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못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는 가치 있고 의미가 깊은데, 우리가 수학은 너무나 품격 높은 학문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 매우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가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없으면 찾아낼 게 없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허황된 얘기지만, 수학은 가치가 있는 학문이고 찾아내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수학 성취도는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뭐 보통 성취도가 보통 한 2위, 3위 이 정도 돼요. 한 49개국에서 지금 뭐 보통 하더라도. 근데 해마다 같아요. 제가 이거 옛날 몇 년만 모았는데 최근 거를 다시 모으지 않는 이유는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성취도는 보통 한 2, 3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국제평가에서 반드시 성취랑 똑같이 평가하는 게 가치평가예요. 학생들이 가치를 느끼느냐, 흥미를 느끼느냐, 이런 건데 그것은 또 거의 정반대로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한 2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수학 시험은 대단히 잘 보는데 수학을 대단히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지만 수학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그걸 잘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수학에 대해서는 왁자지껄하지만 결코 수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회다. 또 수학을 잘 쓰지 않는 사회다. 그러니까 수학이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잘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아쉬운 현상들이 우리에 있고, 우리 또 교육 현실에도 있고, 또 이것이 또 여러 학부모들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교육을 얘기하면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합리적인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같이 가면은 굉장히 행복한 이런 교육이 되는데, 합리적인 원칙이랑 현실이 이제 따로 놀게 되면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 과정은 합리적인 그런 규칙에 따라 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면 학부모님들도 괴리가 있고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교육의 목적을 이제 2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물론 문제를 해결해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그 어떤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있어요. 그게 이제 생존과, 문제 해결은 생존과 관계된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그런데 또 하나가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수학의 개념 속에 있는 범지를 탐구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제 수학적인 안목을 키우는 이런 2가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해결과 안목. 하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과 수학적 안목을 갖는 이 2가지가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강조가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국 쪽이라면 약간 안목, 증명 중심의 교육 과정이고, 미국은 약간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이가 중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약간 증명 위주였지만 요즘은 미국 그런 스탠다드, 그 교육 과정을 따라서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문제 풀이가 더, 시험도 다 그렇게 나오고 증명보다는. 그러니까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한 마리 토끼는 이제 약간 약하게 했죠. 이제 우리가 증명 이런 정당화 교육을 약하게 하면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수능 같은 데도 거의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를, 수학에서 현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애들이 그런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얘들이 대학이 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갖고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생활 문제인데, 실생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될 게 뭐냐면, 따라야 게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계산기. 근데 우리는 또 시험에 계산기를 못 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또 현실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조작된 문제예요, 다. 왜냐면 우리가 그 약간 문제를 좀 간단히 하다 보니, 현실 문제를 하다 보면 계산기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그대로 나면은 이제 우리가 풀 수 없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하려고 약간 현실 문제를 조작시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현실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애들은 계속 현실 문제를 푸는 경험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수학은 약간 조작된 문제를 푸네, 이런 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대학에 와서도 수학을 정말 현실 문제 풀려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외국인에 비해서 약해요.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미국 애들인데 그런 데에서는 애들이 수학을 못 하더라도 그냥 수학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요. 근데 수학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수학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약하죠. 또 하나 우리가 좋지 않은 사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약간 선수를 해요. 또 지나친 선수도 하지만 선수가 보통 해요. 그래서 고1 때 고3까지 끝나는 학생이 상당수가 있어요. 고1 되면은 대충 뭐 어느 책을 대충 뭐 몇 번 봤다, 이런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것도 이게 그 흔하지 않는 예가 아니에요.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보통 공부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거든. 이렇게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 내내 이게 황금기거든. 이게 이 청춘의 인생의 학생들이 가장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뭔가를 경험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야 될 시기에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요. 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에서 가장 또 위험한 사인이 뭐냐면 반복 연습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해결 문제인데, 이게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능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해결력보다는 많은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이렇게 얻게 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상당히. 그것은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의 제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덴탈이라는 훌륭한 수학자이면서 수학 교육을 이렇게 정립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 연습에 의해서 반복 연습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는 제 역할을 잇는다. 그런데 이 키워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지금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실생활 문제, 이런 어떤 생존,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약간 패턴 매치시켜서 오히려 기거화된 이런 사고를 늘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이 이러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만 제가 문제풀이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능력이 키워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이렇게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부작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도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미래는 불확실할 시대고 위기를 겪게 해서 그걸 갖다가 뛰어넘는 사회인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전략이거든요. 시험에서 항상 다 다뤄갖고 시험에서 다른 거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다 거쳐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미리 많이 문제를 풀어서 그냥 시험지 다음에 옛날 푼 그 기억으로 풀려는 거예요.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은 우리 지금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이 전략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하면 또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하는 수학에서 우리가 두 가지 능력인데, 하나는 수학을 문제 잘 푸는 거 있지만, 하나는 수학을 흥미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는 그 두 가지 능력 중에서 우리가 약간 흥미 쪽을 또 약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얻고 있는 것이 대관절 뭘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고, 앞으로의 핵심적인 이러한 분야라는 것은 수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학자들이 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수학 교과 과정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수학이나 수학 교육자가 고민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미래학자들이 이 수학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TV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미래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수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수학이
사회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수학 실력은 개념 정립과 논리의 확립에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학 교육은 더 이상 문제풀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다른 분이 한 얘기를 신문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미래학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인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물론 우리 무조건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지만 우리가 전체 사회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것이 있고.